세션 1, 일거스 AI 프레임워크 내면화이고요. 세 번째 강의입니다. AI를 이제 교육적으로 좀 포지셔닝 하는 주제로 크게 두 개로 나눠서 할 겁니다. 먼저 파트 1, 프랙시스라는 이 개념을 이전 강의에서도 여러 번 사용을 했는데요. 프랙시스 개념을 바탕으로 해서 AI를 교육학적으로 또는 교육과정적으로 좀 포지셔닝 해보겠습니다. 요건 일거스 AI 교육 원칙, 제 1강의에서도 소개한 바 있고요. 이 AI 포지셔닝은 핵심적으로 실제적 또는 실천적 학습의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는 프랙시스라는 개념을 사용할 거고요. 그 다음에 원칙 네 번째에 해당하는 AI 교육을 교육 과정적으로 포지셔닝 하는 것, 이것이 핵심 원칙이어서 이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전 강의에서도 역시 우리가 정리했던 AI 교육과정 포지셔닝이 반드시 있어야 되겠고요. 기존의 디지털 테크놀로지를 디지털 기기를 사용할 때는 이것을 이제 도구적인 관점에서 보아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았죠. 왜냐하면 그게 없어도 좋은 교육을 하는데 크게 문제가 되진 않았지만, AI는 이런 디지털 기기와는 차원이 좀 다르죠. 우리 일상에 이미 들어와 있고 네트워크를 상징하기도 하기 때문에 이 디지털리 네트워크되어 있는 환경 속에서 학습 환경이 이제 형성이 되어 있는 것이고 우리의 삶이 그러하죠. 여하튼 AI를 교육과정적으로 포지셔닝 하는 것, 그 다음에 그것에 궁극적으로 우리가 추구하는 이유는 학생 성장 프랙시스 때문이다. 그것을 위한 방법으로서 변형적 페더고지를 가지고 우리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있는 것이고, 그런 수업 내용은 실생활 문제 탐구를 함으로써 암과 삶을 연계시키는 거죠. 상기했습니다. 프랙시스를 이제 번역을 할 때 이제 실천으로 번역을 해도 되지만, 프랙티스라고 영어로 있잖아요. 실천 또는 뭐 행동 이렇게 번역을 해도 되는데, 그걸 이제 교육적으로 우리가 정의를 하자면 프랙시스는 이론적 실천? 그러니까 그냥 행동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근거가 분명하고 그 근거에 따라서 실천을 하는 거죠. 그 얘기는 뭐냐면 이론이던 어떤 내용의 근거에서 실천한다는 얘기는 목적이 분명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성장 또는 변화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정보를 전달한다. 기존에 있는 지식을 학습자가 잘 소화할 수 있도록 전달한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것도 교육의 일부라고 말할 수는 있지만 21세기에 맞는 교육은 아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또 정보를 전달하는 방식으로 교육을 이해한 가운데 AI를 받아들이게 되면 뭐 다른 디지털 테크놀로지도 마찬가지겠지만 이제 도구적으로만 보게 되는 거죠. 이게 없어도 좋은 교육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근데 이걸 환경으로 놓게 되면 이게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닌 게 되는 거죠. 없는 건 상상할 수 없는 거니까요. 그래서 변혁적 페다고지 관점에서 볼 때 이 프랙티스 개념을 가져와서 AI를 이해한다 이 말은 이 AI를 도구적 관점을 넘어서서 변혁적 성찰 동반자라까지도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뭐 다른 여러 가지 문헌에서도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프랙시스라는 개념을 먼저 좀 살펴보면 이론적 실천이라고 했고요. 이론이나 수업 내용이나 또는 기술이 실행되고 이것 또 체화되고 실현되고 적용되고 실천되는 이 과정을 뜻하는 것인데요. 이거는 역시 이제 프레이리의 비판적 교육화, 크리티컬 페다고지에서 핵심 개념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변혁적 페다고지라고 하는 페다고지에서 여러 가지 핵심 개념이 있겠으나 그 중에 교육 이론적으로, 그다음에 페다고지 관점에서 볼 때 이 프랙시스라는 말이 우리가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이 변혁적 페다고지의 가치이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거죠. 또는 핵심 개념이다. 그래서 이론과 실천을 분리해서 보지 않는다라는데 이 프랙티스의 또 핵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론과 실천이 통합된 형태. 그리고 그것의 구체적인 교수 학습 방법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성찰적 행위예요. reflective action. 성찰적 행위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비판적 의식화 또는 비판 의식화와 변혁인데 이게 본래 이제 다 한국어가 아닌 개념에서 넘어온 거여서 이 해석을 해서 쓸 때는 조금 신중해야 되는데, 이 비판적 의식화, 이거 우리 영어는 critical conscientiousness거든요. consciousness, critical consciousness가 되는데, 이게 왜 이 교육학에서 중요하냐라고 하면 우리가 소위 말하는 깊이 있는 학습을 말할 때 이게 in-depth understanding이라고 쓰기도 하죠.
또는 deep understanding, 깊은 이해를 번역하면 뭔가 깊이 있게 이해한다라고 하는 건 좀 제대로 안다라고 우리가 일상적으로 좀 이해할 수 있겠지만, 그거보다는 이 깊이 있는 학습이라고 하는 건 크리티컬 컨셔스니스를 말하는 것으로 그러니까 세상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본질적으로 안다라는 개념이 훨씬 강해요. 그러니까 그러한 이론을 바탕으로 세상이 이렇게 작동하니까, 또는 지금 예를 들면 잘못된 믿음이 있다고 했을 때 그것이 재생산되고 있잖아요. 그럼 그 재생산되는 원리 또는 재생산되는 그런 메커니즘을 밝혀내고, 이론적인 거죠. 그리고 그것의 변화를 통해서 세상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것, 이걸 합쳐서 프랙시스라고 부른다고요. 그리고 그것의 다른 말이 깊이 있는 학습이다. 그죠? 네, 깊이 있는 학습입니다. 그런데 critical consciousness. 그 다음에 transformation, 변혁. 그래서 비판적 의식화와 변혁. 이 두 가지가 함께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고요. 그러니까 비판적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변혁까지 끌어내는 거죠. 거기에 프랙시스의 개념이 적용이 되고요. 그 다음에 문제를 해결하는 중심에 우리는 교육을 했어요. 그래서 문제를 제기하는 식. 이미 이제 암과 삶의 연계에서 우리가 문제 제기식 현실이라는 개념을 설명을 했죠. 안 보신 분들은 이전 강의 보시면 되겠고요. 문제 제기식 현실이다. 그러니까 문제를 내가 발굴하고 이것이 문제인지를 정당화하고 그 다음에 그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현실에 개입하는 거죠. 근데 이제 대부분의 프로젝트들은 문제가 던져져 있죠. 내가 문제를 제기하는 게 아니에요. 문제는 이미 정해져 있고 그 문제의 해결책을 찾아가는 또는 아이디어를 개발하는 방식으로 수업이 이루어지고 있죠. 프랙시스나 또는 변혁적 페다고지와는 좀 거리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실천적 지혜입니다. 지식으로만 있지 않고 그것이 나의 것으로 있다라고 하는 건 굉장히 practical wisdom, 실천적인 지혜 또는 practical judgment 또는 이 실천적 평가 정도로 되겠죠. 요거를 프로네시스라고 하는데 이 실천적 지혜로 번역해서 보통 씁니다. 그래서 지식의 상위 단계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변혁적 페다고지는 기존에 있는 지식을 습득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자, 좋습니다. 또 이제 이 프랙시스라는 개념 또는 프락시스, 저는 프락시스라고 발음하는 걸 더 좋아하는데 두 가지 다 맞습니다. 영국 영어냐 미국 영어냐의 차이뿐이죠. 이거를 아까 이론적 실천이라고도 번역할 수 있지만 사상의 구현이다라고 번역할 수도 있겠어요. 사상의 구현. 보시면 단순히 행동하는 것을 넘어서 학습된 이론이나 사상이나 기술을 실제 현장에 적용하고 실행하여 변화를 이끌어내는 것. 이것을 프락시스, 이론적 실천이기도 하고. 근데 이 이론적 실천은 이론과 실천을 결합시키는 거예요. 그죠? 이론만 배우고 실천을 알아서 하는 거라든가, 실천만 해보고 이론은 무시한다거나 이게 아니고, 왜냐하면 세상은 이론에 기반해서 또는 규범이든 정책이든 만들어지니까, 그렇게 해서 세상에 계약이 이루어져 있고 또는 구조가 이루어져 있고 그 안에서 우리는 움직이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계약된 것, 우리가 믿고 있는 것을 바꾸지 않고서는 변화는 일어나지 않겠죠. 그래서 이론과 실천을 결합된 것으로 본다라는 차원에서 얘기하는 것이고, 그 결합된 것을 우리가 사상이라고 불러요. 사상. 그죠? 사상을 실제로 구현하는 과정을 프랙시스라고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우리가 교육에 적용하면 어떻게 되냐면 읽고 걷고 쓰는 거와 크게 다르지 않아요. 교육적 행동을 하고, 그죠?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른 성찰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성찰을 했다면 그것에 대해서 깨달은 게 있겠죠. 적용할 수 있는 정리된 것이 있죠. 그걸 또 우리가 이론이라고 불러요. theory. 이 이론, theory라는 말이 어렵게 느껴질 텐데, 그냥 일반 언어로 하면 영어로 generalization, 일반화죠. generalization. 그러니까 다른 사람도 받아들이고 이해할 수 있다. 다른 사람도 이해하고 받아들인다. 그러면 그걸 우리가 이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theory라고 하던 또는 understanding, 그러면 그걸 지식이라고 번역하기도 하죠. 그래서 좋습니다. 그래서 이론이 있으면 또 거기에 따라 성찰을 하고 비판적 성찰을 말하겠죠. 또 거기에 따른 행동이 이루어지고 이렇게 순환적 관계를 이룬다. 프락시스라는 개념이. 그래서 사상의 구현으로 번역을 해서 써도 교육학적으로는 또는 교수 방법적으로는 오히려 더 좀 적합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일거스 AI의 페다고지는 변혁적 페다고지로 했고, 그 다음에 프락시스라는 이 개념을 가져다가 일거스가 추구하는 고유의 암과 삶을 연결시키고 전위적 인간으로 성장한다라는 말은 현실에 참여하고 변화를 추구하면서 나와 현실이 함께 변하는 것을 뜻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일거스 AI 교육에서 또는 AI 교육 일반에서도 일거스랑 상관없이 이 프락시스라는 개념은
너무도 중요한 개념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자, 유네스코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AI의 핵심 역할은 인간의 인식을 객관화시키는 비판적 거울이며, 도구라는 개념을 이미 넘어섰어요. 비판적 거울이며 관계를 확장시키는 공감의 가교 역할도 하고요. 그 다음에 파편화된 정보와 개별 학습자의 성찰을 엮어서 공동체의 자산을 만드는 집단 지성의 조력자이기도 해요. AI는. 그죠? AI가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니에요. AI는 네트워크이고 그 네트워크 되어 있는 AI에 우리는 다양한 또 캐릭터를 만들어낼 수 있어 멀티 에이전트가 될 수도 있죠. 그다음에 그 AI와 내가 협력할 수도 있고 AI가 우리가 협력하는 친구들과 협력하는 가운데 AI가 하나의 구성원으로 참여할 수도 있죠. 자, AI를 확장해서 생각하시면 학습 환경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개인의 목소리를 사회적 영향력으로 전환시키는 실천적 지렛대이다라고 2025년에 AI 교육에 관련해서 유네스코 난문건을 좀 번역해 봤습니다. 어떻습니까? 그죠? 전통적인 도구적 차원에서 매몰되어 있지 않고 이걸 굉장히 강조합니다. 우리가 여전히 전통적인 교육에 익숙한 나머지 AI를 받아들일 때 이 도구적 차원으로만 본다라는 거. 도구적 차원으로서도 물론 매우 효과적인 결과를 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교육학적이다라고 말하기에는 좀 제한적입니다. 도구적 차원에 매몰되지 않고 AI가 인간 주체성, 존재에 해당되고요. 지식의 성격 또는 그 우리의 인식이죠. 공동체적 책임, 우리의 사회와 우리의 생태계, 그 다음에 도덕적 결단, 가치를 기준으로 판단을 하죠, 우리가. 와 연결되어 있다는 점에서 AI 포지셔닝은 변혁적 페다고지가 AI 시대의 대안으로 주목받는 이유이기도 하다. 이거는 제가 이제 추론을 통해서 AI 포지셔닝이 변혁적 페다고지가 AI 시대의 대안으로 주목받는 근거를 제시한다라는 거죠. 뭐 이미 그 앞에 강의에서 얘기했듯이 유네스코나 유럽연합이나 OECD 모두 변혁적 페다고지 또는 변혁적 교육을 AI 시대의 핵심 교육 철학이자 페다고지라고 선언을 이미 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근거들도 많이 제시를 했는데 방금 첫 번째 문단에서 유네스코가 정의한 AI 내용을 보면 자 그러면 AI의 성격이 이렇다면 교육학습적으로 또는 교육과정적으로 AI를 어떻게 포지셔닝 해야 되냐 그거는 분명 도구적 차원을 넘어선다라는 거죠.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학습의 3영역은 인지, 사회정서, 행동 영역이에요. 우리의 기존의 교육은 너무 인지 중심적인 게 문제입니다. 그죠? 네. 이게 구조적으로도 그렇고 문화적으로도 그렇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는 해요. 근데 우리가 모두 합의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학습이라고 하는 것, 특히 공교육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이라고 하는 것, 인지, 사회, 정서, 행동 영역을 길러내는 거지 인지 능력만 기른다든가 행동 능력만 기르는 건 아니에요. 다들 알고 계시듯이. 그리고 이걸 적용하면 되겠죠. 그랬더니 인지, 메타인지 차원으로 정서, 사회적 차원으로 도구, 변혁적 차원으로 AI가 포지셔닝 될 수 있다라는 추론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AI 교육과정적 포지셔닝이라고 불렀습니다. 위치지음이라고 번역을 해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앞부분을 보시면 학습 영역이 세 개가 있죠. 인지, 사회, 정서, 행동. 그죠? 그 다음에 맨 오른쪽에 보시면 내용체계, 우리 2022 개정교육과정이죠. 지식의 가치, 태도, 과정, 기능. 예, 요게 학습 영역, 교육학에서 말하는 학습 영역에 일치합니다. 예, 왜냐하면 우리가 역량 중심 교육으로 바꾸면서 역량은 원래 산업 현장에서 쓰던 말이잖아요. 특정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 그걸 역량이라고 하잖아요. 그것에서 OECD에서 갖고 온 말들이에요. 지식, 가치, 태도, 기능, 이렇게 되어 있죠, OECD는. 그거를 확장시켜서 변형시켜 놓은 게 2022 개정교육과정의 내용 체계입니다. 그래서 이게 일치하다. 그리고 그 사이에 우리는 AI를 다양한 형태로 개인이 직면한 문제를 해결할 뿐만 아니라 집단과 집단이 협력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 그다음에 개인의 내면화나 비판적 사고를 위해서 자기를 성찰하고 그다음에 현실을 관찰하고 뭐 이런 것들까지 다 종합적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고 그다음에 나와 타자와 공동체의 관계의 사회적 차원에서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지 메타인지적 차원에서 보면 요거 인지적 차원에서는 주로 새로운 지식을 생산하는 행위들이겠죠. 메타인지는 그 과정에서 나와 타인을 관찰하는 거죠. 그러면서 사회적 실천을 함에 있어서 주체로 올곧이 설 수 있는 사고 능력을 길러내는 것, 메타인지에 해당되죠. 그 다음에 사회정서 차원에서 보면은 정서적 영역에서는 인간의 가치와 정체성을 탐구하는 그리고 그것에 도움을 주는 AI가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AI 시대에도 특히 변하지 않는 인간 고유의 가치와 정체성을 탐구할 수 있겠어요. 그 다음에 사회적 차원으로 확장시켜보면 이건 공동체까지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사회적 행위자로서, 그 다음에 관계의 매개체로서 AI를 활용한다면 우리가 인류애적 정의에 대한 책임과 공감을 형성할 수 있겠죠. 만날 수는 없지만 AI를 통해서 우리가 감정이입도 가능하죠. 특정한 대상에 대해서. 하나의 페르소나로 AI를 만들어 놓고 우리가 그와 소통하면서 그들의 고통을 함께 느끼고 새로운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것처럼요. 그 다음에 인류 전체에 대한 고민을 함께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AI 도구적 접근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그런데 이 행동 영역의 교육적 관점에서 보면 도구적 접근이 인지 영역의 확장으로만 볼 수 있는데 아니에요. 우리가 세 영역, 인지, 사회적 행동은 다시 인지, 신체적 영역까지 확장이 되는 거죠. 사실은 여기 하나 더 추가하면 영혼이 들어가긴 해요. 그러니까 인지, 신체, 영혼 또는 정신이라고 불러도 됩니다. 이렇게 세 개의 영역으로 우리가 인간을 보통 전인적으로 이해를 하는데요. 이 오감의 확장의 개념으로서 인간의 신체적, 인지적 한계를 극복하고 생산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겠죠, 당연히. 더 교육적으로 본다면 이건 변혁에 해당되겠죠. AI를 통해서 문제의 인과관계를 바뀔 수 있고 타자와의 문화적,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거리를 극복하고 소통하면서 이 생태적 사회구조 변화에 역시 기여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맨 오른쪽에 내용 체계 3차원에 따라서 이게 이제 기본 성취 기준과 평가 기준을 만드는 기본 틀이잖아요. 지식의 과정이나 가치 태도가. 그러면 요거를 AI 포지셔닝에 맞게 재해석한다면 이렇게 가능하다. 그래서 빨간색으로 제가 강조를 해 놨죠. 그 이유는 뭐냐면 지식 따로 있고 가치 태도 따로 있고 기능 따로 있다. 이렇게 이제 보는 경향이 있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통합된다 또는 이것이 하나의 뭐랄까 총체적인 접근이 필요한 건데 근데 이제 기존의 성취 기준들을 보면 또는 우리의 교육이 뭐 입시 때문에 그렇다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너무 시험 중심, 인지 중심으로 되어 있어요. 예. 그러나 가치 태도 과정 기능을 보시면 진정한 지식은 기존에 있는 지식을 내가 잘 습득한다.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지식을 이해하고 기억하는 것은 매우 저차적인 인지 영역이고요. 그것은 개인의 성찰이나 역량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성장하지 않는다라는 얘기죠. 예. 기억력을 강화시키는 거죠. 예. 이해력과 기억력을 강화시키는 것 외에 나머지 인간이 갖는 그죠? 신체적인 것이나 정신적인 것까지 확장되는 데는 매우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지금의 교육이 문제다라고 우리가 교수학습법적으로 또는 교육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거죠. 여하튼 근데 이 보시면 지식 이해는 이런 성찰적 거울의 역할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알고 있고 그것을 안다라는 것이 도대체 어떤 의미이고 그것을 통해서 나는 세상에 어떻게 기여하는가까지를 포함하는 거예요. 그 지식 이해에 해당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식 이해는 가치, 태도, 과정 기능과 만날 수 있죠. 어떤 절차를 거쳐서 그것이 가능하겠는가? 이것을 통해서 내가 인류에게 기여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인가? 나는 어떻게 성장하려고 하는 것인가? 라는 것이 이렇게 총체적으로, 관계적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이런 내용 체계 3차원의 기반에서 AI를 포지셔닝 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시죠? 간단하게 얘기하면 기존의 교육이 우리가 성취 기준을 자세히 보세요. 아마 인지 중심으로 되어 있을 거예요. 나머지 두 개의 영역이나 두 개의 영역, 가치 태도나 과정 기능을 좀 등한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사회적으로 문제가 있지만 동의하고 있는 것, 뭐 성적의 중요성이라든가 입시 결과의 중요성이라든가에 모든 교육 주체가 집중하다 보니 이렇게 되고 있지 않은가? 이런 구조적인 문제가 재생산되고 있다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근데 그런 것들을 고쳐 나가는데 상당한 오랜 기간이 걸리죠. 그러다 보니 우리가 다양한 형태의 교육 방식을 통해서 진정한 교육을 구현하기 위한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 그죠? 그만 얘기하겠습니다. 모두 생각이 있으시라고, 각자의 생각이 있겠죠. 자, 이거 이제 마지막 슬라이드인데요. 이걸 이제 그림으로 표현해 봤습니다. 그래서 AI 포지셔닝이라고 하는 거는 이 프랙시스를 하나의 매개적 개념으로 놓고 봤을 때, 이 학습의 3영역인 인지, 행동, 사회 정서와 연결이 되고, 이것은, 우리나라, 2022 개정교육과정의 내용체계 3차원인 지식의 과정계는 같이 태도와도 만나면서, 이것은
읽는 AI, 쓰는 AI, 걷는 AI 이게 아니에요. 그냥 일거스라고 하는 거, 일거스 AI라고 하는 모델이 이러한 교육 체계와 인간의 전인적 이해의 영역들을 반영하고 있다라는 차원에서 얘기를 하는 거고, 그렇다고 한다면 AI 포지셔닝이라고 하는 게 이런 인지 영역에서는 실존적 거울이나 지식 공동 구성자로서의 AI 역할이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사회 정서 영역에서는 사회적 행위자로서 또는 관계의 매개자로서의 AI 역할을 우리가 고려해 볼 수 있고, 마지막으로 행동 과정 기능 영역에서는 오감의 확장자, 도구적 역할이라고 했죠. 그 다음에 사회 생태를 연결해주는 연결망으로서의 AI 역할을 충분히 고려하고 거기에 맞게 수업 설계가 가능하고 역시 평가 또한 가능하다. 이 얘기를 마무리 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질문 있거나 의견 있거나 또 걱정되는 게 있으시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